자, 그 다음 The Calculating Shopkeeper and the Better Business Bureau. 이 책의 정의라 무엇인가 되게 좋은 점은 어떤 철학자의 그 입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양한 예시가 나와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굉장히 좋은 또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 것이며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며 그 동기가 도덕적인 동기인지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 동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칸트가 제시한 사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단락에서는 마이클 샌델이 이제 여기 현대 사회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사례를 또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이제 먼저 이제 칸트가 제시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calculating은 이제 calculate는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calculating이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계산을 잘하는, 좀 좋게 말하면 계산을 잘하는, 좀 속셈이 빠른 이 맞는 말인가요? 좀 셈이 빠른, 약삭 빠른, 교활한 그런 뜻이고, 이거랑 같은 뜻은 커닝 이런 뜻, 또는 뭐 슬라이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삭 빠른 가게 주인과 and better business bureau, 여기에서 이제 BB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유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사업국, 그래서 bureau는 이제 국이라는 뜻이나 뭐뭐 하는 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국, 더 좋은 사업 거래국. 자, 한번 계속 읽어가도록 할게요. Kant offers several examples that bring out the difference between duty and inclination.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떤 그 본능의 동기와 그리고 의무의 동기에 있어서의 그런 도덕성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칸트는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나 우리가 원하는 거 또는 이제 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그냥 그 의무의 동기에 있어서 그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행동이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칸트가 몇 가지 예시를 제공을 하는데, bring out, 그 가져오는, 그 차이점을 가져오는 이 의무와 그 본능의 그 차이에 있어서, 어떤 본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가져오는 몇 가지 예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The first involves a prudent shopkeeper. 첫 번째 예는 그 아주 신중한 그 가게 주인의 예를 이제 말을 하는데, An inexperienced customer, say a child, goes into a grocery store to buy a loaf of bread. 경험이 없는 그 미숙한 그 손님이, 예를 들면은 꼬마 손님이라고 해봅시다. 이 꼬마가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근데 왜 갔냐면은 이제 한 덩이에 빵을 사기 위해서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 6살짜리 한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10,000원짜리를 주고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식빵을 사와라 라고 했어요. The grocer could overcharge him.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은 그에게 돈을 더 많이 부과할 수가 있겠죠. overcharge는 더 돈을 많이 부과하다,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charge him more than the usual price for a loaf of bread. 이제 만약에 그 가격표가 지금같이 이렇게 딱 써져 있지 않거나 바코드로 딱 찍으면 가격이 계산되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가격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보다 한 덩이의 빵에 대한 것을 보통 가격보다 더 많이 그에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And the child would not know. 그리고 아이는 모르겠죠. 아저씨가 원래 2,000원인데 이거 뭐 4,000원짜리야 라고 했으면 그래요? 하고 이제 6,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고 엄마한테 그것만 돌려줄 수도 있겠죠. But the grocer realizes that. 그러나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은 알아차립니다. 깨닫습니다. 자, 뭘 깨닫냐면 if others discover he took advantage of the child in this way. 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을 한다면 알아챈다면 그가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거형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나온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 아이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word might spread and hurt his business.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사업에 해를 끼치게 되겠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he decides not to overcharge the child. 그는 그 아이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He charges him the usual price. 그는 그 꼬마 손님에게 보통 가격, 원래 가격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0원, 4,000원이 아니라 2,000원만 이렇게 주라고 한 거죠. So the shopkeeper does the right thing.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은 옳은 일을 했지만 but for the wrong reason. 잘못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한 거죠. The only reason he deals honestly with the child is to protect his reputation. 유일한 이유, 그가 그 꼬마 손님을 정직하게 대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 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 꼬마 손님이든 어른 손님이든 성인 손님이든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평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정직하게 대한 것뿐입니다. The shopkeeper acts honestly only for the sake of self-interest. 그 가게 주인은 정직하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해라는 것에 그 좀 고급진 표현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shopkeeper's action lacks moral worth. 그 가게 주인의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칸트가 말하는 이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중요한데 이 동기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 동기가 또 다른 그러한 자기의 이익 또는 뭐 경향, 자기가 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 거라면은 이것은 도덕적이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했다. 이것 자체로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 그럼 이것은 도덕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칸트의 예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의 예를 한번 볼까요? 현대의 예를 통해서 칸트가 이것을 도덕적이다 라고 판단할지 도덕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할지를 한번 볼게요. A modern day parallel to Kant's prudent shopkeeper can be found in the recruiting campaign of the Better Business Bureau of New York. 자, 현대의 parallel은 이제 무엇과 비슷한 또는 무엇과 동등한 무엇에 상응하는 아주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similar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similar with 또는 equivalent to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네요. 자, 현대의 그 칸트의 이 신중한 아주 조금 그 속셈이 좀 사려 깊은, 좀 좋은 의미에서 사려 깊은이지만 좀 셈이 약은 이런 가게 주인과 비슷한 얘가 can be found 찾아질 수 있는데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이 사원을 모집하는 recruiting은 사원을 모집하다라는 뜻이죠. 그 뉴욕에 있는 더 나은 사업을 위한 뭐 경제국에 사원을 모집하는 더 나은 사업을 위한 경제국의 거래국에 그 사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은 사업을 위한 거래국에 사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뒤에서 읽어볼게요. Seeking to enlist new members.
이 새로운 멤버들을 이제 모집을 하기 위해서 enlist는 이제 뭐 모집하다라는 뜻이고 enlist가 이제 뭐 sign up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아요. sign up. 새로운 멤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The BBB sometimes runs a full page ad in the New York Times with the headline. 이 BBB 이제 그 좋은 사업 거래국은 때때로 어떤 그 풀페이지가 그 신문 전면에 이렇게 실는데 광고를 실는데 뉴욕 타임즈 신문 이렇게 전면에 광고를 실는데 어떤 헤드라인으로 광고를 실냐면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바로 최선의 정책이다. 최고의 정책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싣는데요. It is also the most profitable.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익이 잘 남는다. 그것이 가장 잘 이득을 남겨준다. 라는 뜻이죠. The text of the ad leaves no mistake about the motive being appealed to. 자, 그래서 이 신문 광고의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신문 광고의 텍스트는 여기서 말하죠. 그 정직이라는 게 최선의 정책인데 그것은 가장 또 돈을 많이 남겨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는 거죠. 가장 이윤을 많이 남겨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문 광고의 텍스트는 어떠한 그 실수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동기에 관해서. 근데 호소되어지는 어필하면 이제 호소하다라는 뜻이고 이게 being이니까 호소되어지는 동기가 지금 무엇인지. 그래서 동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해야 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의무의 동기에서 정직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칸트는 이것을 도덕적이다 라고 본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직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돈, 의무 이외의 것이죠. 그래서 나의 그런 뭐 본능이나 본성이나 경향, 성향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무 이외의 모든 것에 의한 그런 동기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광고를 칸트가 봤을 때는 도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honesty, 정직, it's as important as any other asset. 그것은 as는 무엇만큼이나 무엇한이란 뜻이죠. 그것은 다른 어떠한 자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Because a business that deals in truth, openness, and fair value. 여기까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어떤 사업체냐면 진실로서 대하는 사업체, 그리고 뭐 오픈리스는 딱 개방해 놓는 거니까 투명하게 거래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이제 공정한 가치에서 거래하는 그런 사업체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은 무엇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되고 투명하게 경영하고 공정한 가치에서 거래하는 사업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It is toward this end we support the Better Business Bureau.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긴다라는 거지. 이윤 추구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BBB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Come join us. 우리와 함께 해보세요. And profit from it.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얻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이 누군가를 이제 대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돈이라는 이 이윤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칸트 입장에서는 과연 결과 자체는 정직으로 대하기 때문에 결과 자체는 이제 하긴 하지만 행위 자체는 정직하긴 하지만 이 칸트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기가 과연 선한 동기인지 아니면은 이 이면의 다른 동기 때문에 행해진 동기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옆에 보도록 할게요. 자, Kant would not condemn the Better Business Bureau. 자, 하지만 칸트는 이 Better Business Bureau, 이 condemn은 비난하다라는 뜻이죠. 뭐 criticize,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이 BBB를 비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둔하시니까 비난하진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진 않을 것입니다. Promoting honest business dealing is commendable. 이 정직한 사업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아주 commendable, 칭찬할 만한 것이죠. 칭찬할 만한. 그래서 commendable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을 수 있을까요? 뭐 admirable 또는 뭐 worthy of praise.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거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을 경영하는 것, 사업 거래를 장려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하나 But there is an important moral difference between honest for its own sake and honest for the sake of the bottom line. 그렇지만 중요한 도덕적인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honest for its own sake. 그 정직 그 자체를 위해서 정직한 것인가 아니면 honest for the sake of the bottom line. 결과가 어떠한 그 정직함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정직한 것인가. 요거에 대한 그 중요한 도덕적인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ottom line은 이게 뭐냐,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선인데 아래에 있는 선이 뭐예요? 우리 그 숫자 계산할 때 뭐 3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5 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 합계를 낼 때 이렇게 하죠. 5, 4, 9 이렇게 이게 발음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죠. 결과 합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 따르는 그런 결과예요. 그 결과 때문에 결과 이게 뭐 수지 타산이 맞다 할 때 그런 타산, 수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때문에 이제 결과를 위해서 정직한 것과 정직 그 자체를 위한 정직 사이에는 중요한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 정직 자체를 위한 그 정직 The first is a principled position. 이 첫 번째는 전자는 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고 The second 그 결과 때문에 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a prudential one. 어떤 거예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나의 그런 이해타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prudential은 원래 이제 신중한이란 뜻인데 아까 우리 prudential shopkeeper prudential 여기서 또 prudential이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prudential은 여기서 조금 이해타산적인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타산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Kant argues that 칸트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Only the principled position. 오직 이렇게 전자만이 그러니까 전자 그 원칙에 입각한 입장만이 원칙에 입각한 원칙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그러한 것만이 is in line with the motive of duty. 무엇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냐면 in line with는 무엇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 의무의 동기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으며 the only motive that confers moral worth on an action. 이러한 그 의무의 동기라는 것은 바로 유일한 동기입니다. 어떠한 동기냐면 행동의 그 도덕적인 가치를 수여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이거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거 아니고
어떠한 행동의 도덕적인 가치를 수여하는 유일한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의무의 동기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칸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가 이렇게 이제 어떠한 다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동이 뭐 그 다른 동기가 나쁘다, 좋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의무의 동기와 다른 이제 그 다른 이면의 동기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도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무의 동기, 이 원칙에 입각한 입장만이 바로 어떤 한 행동에 도덕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동기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또 대학의 예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Or consider this example. 아니면 한번 이러한 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the University of Maryland sought to combat a widespread cheating problem by asking students to sign pledges not to cheat. 자, 몇 년 전에 메릴랜드 대학교에서는요, 아주 싸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어떤 것과 싸우려고 노력을 했냐면 아주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주 널리 퍼진 치팅하면은 우리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는 거죠. 부정행위에 관한 널리 퍼진 부정행위 문제에 싸우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이제 무엇 함으로써 by asking students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뭐 해달라고? Sign pledges. 서약을 해달라고. 플레지스는 서약, 뭐 맹세 이런 뜻이에요. 서약을 해달라고, 서약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부정행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이렇게 널리 퍼진 부정행위에 맞서 싸우기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As an inducement, 어떠한 장려책으로, 장려책, induce는 원래 유도하다, 장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려책 일환으로, 그래서 약간 인센티브랑 비슷한 뜻일 것 같아요. 인센티브. 장려책의 일환으로 students who took the pledge were offered a discount card good for savings of 10 to 25% at local shops. 이 학생들은요,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한 학생들은요, 제공을 받았는데 이 할인 카드를 제공을 받았대요. 여기에서 그것은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 유효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유효한 for savings 얼마나 이제 전략을 할 수 있냐면 10에서 25% 전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상점에서 10에서 25% 이렇게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유효한 이 할인 카드를 제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하지 않겠다라는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해주시면 한 25% 할인 카드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 풍암고 매점에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서약서를 하고 이 부정행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할인 카드를 받아간다라는 이러한 꼴이 되는 거죠. No one knows how many students promised not to cheat for the sake of a discount at the local pizza place. 자,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약속을 했는지 부정행위 하지 않기로 그 디스카운트 그 할인을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죠. 그 로컬 피자샵에서 로컬 이제 그 피자 우리 같으면 뭐 피자 스쿨에서 할인 카드를 받으려고 원래는 10,000원인데 25%면 얼마에 사 먹을 수 있어요? 7,500원에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500원에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난 부정행위 해왔어도 그리고 할 거여도 그냥 이거 서약서에만 이제 사인하고 피자 스쿨에서 7,500원에 피자 사 먹어야지 뭐 개꿀 개이득 이러면서 그렇게 한 아이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but most of us would agree. 하지만 우리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까요? 동의할 것입니다. 자, 뭘 동의하냐면 about honest. 이렇게 돈으로 산 정직이 lacks moral worth. 도덕적인 가치는 결여되어 있다. 도덕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뭐 할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서약하고 할인 카드를 받아갔다. 라는 것은 약간의 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 자체 이 학생이 정말 도덕적인 학생이냐라는 것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The discount might or might not succeed in reducing the incident of cheating. 이러한 할인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의 사건을 줄이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했을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나 이 도덕적인 질문은 뭐냐? Whether honest motivated by the desire for a discount or a monetary reward has moral worth.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질문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질문이었네요. 도덕적인 질문은 이 정직, 어떠한 정직이냐면 동기가 되어진, 동기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어떤 동기였어요? By the desire, 어떠한 욕망에 의해서 for discount, 할인에 대한 욕망, 욕구 또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동기로 이루어진 그러한 정직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제 그 도덕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덕적인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칸트가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할인 카드를 받기 위해서, 할인 카드를 받아서 피자 스쿨에서 피자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사 먹기 위해서 였다고 하면 칸트 입장에선 당연히 이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이제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를 통해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네요. These cases bring out the plausibility of Kant's claim that only the motive of duty, doing something because it is right, not because it is useful or convenient, confers moral worth on an action.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이러한 사례들은요, 불러일으킵니다. 뭘 불러일으키냐면, 여기서 이제 bring out은 조금 보여준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맥락을 보니 the plausibility, 이제 그럴듯함이라는 뜻입니다. plausibility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럴듯함을 보여준데 또는 타당성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칸트의 주장, 어떤 주장이냐? 여기 대신 클레임과 동격입니다. Only the motive of duty. 자, 유일하게 그 의무의 동기만이, 그 의무의 동기라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의무의 동기만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요? Not because it is useful or convenient.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 즉, 의무의 동기만이 무엇 한다? 바로 어떠한 행동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라는 이 칸트의 주장의 그럴듯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brings out, 보여주다 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여기까지가 다 클레임과 다 동격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클레임과 이 대시 다 동격입니다. 하지만 two further examples bring out a complexity in Kant's claim. 두 가지 이제 더 따라 나오는 사례들은 보여주는데 이 칸트가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그 복잡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예는 우리는 이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피자 스쿨에서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 25%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 정직을 장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게 한 학생들은 도덕적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칸트는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 10월 마지막 주에 할로윈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랩이나 춤이나 댄스나 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에게 표현을 해서 교무실로 와서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선생님에게 보여주시면 그리고 선생님의 공감을 얻으시면 선생님이 사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도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